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카톡 일십은 기본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니, 별일 아니야 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감정선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입니다. ISTJ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다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평소엔 그렇게 차분하고 안정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영혼 없는 로봇처럼 변합니다. 감정 표현이 사라지고 대화는 업무 보고서처럼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관계를 정리합니다. 미련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ISTJ가 왜 그렇게 차갑게 손절을 결심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ISTJ는 관계에서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메시지를 보내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전화를 걸고 주말 약속은 항상 지킵니다. 이게 ISTJ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사실 ISTJ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손절을 실행에 옮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ISTJ를 보고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메말랐다고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ISTJ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체계적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ISTJ가 손절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반복되는 약속 위반 때문입니다. ISTJ에게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신뢰의 증거이고 관계의 기본입니다. 한두 번 약속을 어기는 건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ISTJ는 이걸 신뢰 파괴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음부턴 꼭 연락할게라고 말했는데 또 연락을 안 합니다. 이번엔 진짜 시간 맞춰서 나올게라고 했는데 또 늦습니다. 그런 행동 안 할게라고 약속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ISTJ는 이런 패턴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마치 엑셀 시트에 기록하듯이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록이 인계점을 넘습니다. ISTJ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ISTJ의 손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지금 딱 그 사람 떠오르지 않나요? 평소엔 아무 말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졌다면 사실 그건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적 불안정성에 대한 피로감 때문입니다. ISTJ는 안정된 관계를 선호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고 조용한 관계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삐지거나 오늘과 내일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면 ISTJ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ISTJ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화났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 ISTJ는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듭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ISTJ는 점점 지쳐갑니다. 감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관계는 나를 소진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ISTJ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대화할 때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건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만남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ISTJ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별을 준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가치관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ISTJ는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 책임, 성실, 신뢰 같은 가치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협상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런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ISTJ는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ISTJ는 거짓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설령 작은 거짓말이라도 한번 거짓말이 발각되면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거짓말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라는 반응이 돌아오면 ISTJ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예로 ISTJ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변명만 늘어놓거나 남 탓만 하거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을 보면 ISTJ는 내심 실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런 가치관 충돌이 반복되면 ISTJ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랑이나 애정만으로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STJ의 손절은 때로는 너무나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우리 좋은 시간도 많았잖아 라고 말해도 ISTJ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 라고 답합니다. 이 타이밍이 바로 ISTJ가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설득도 타협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관계를 종료했고 이제 실제로 정리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ISTJ는 정말 감정이 없는 걸까요? 사랑했던 기억도 함께했던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ISTJ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ISTJ가 손절을 결심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견디고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면서 관계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ISTJ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나온 논리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ISTJ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고 모든 대안을 생각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STJ의 이별은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 준비해온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ISTJ가 손절을 결심하기 전 보내는 신호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조용하고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평소 길게 설명하던 사람이 응, 그래, 알았어 같은 짧은 대답만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사라집니다. 질문에 성의 없이 답하거나 아예 답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ISTJ는 원래 미래를 계획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 주말 약속, 다음 달 여행, 내년 계획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손절을 마음먹으면 더 이상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때 가서 정하자는 말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정 표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원래도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웃고 농담하고 다정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준비하는 ISTJ는 완전히 무표정해집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감정이 증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연락 빈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매일 하던 연락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연락해도 답장이 늦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ISTJ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안해, 다시 잘해보자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ISTJ가 왜 마음을 접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ISTJ를 오해합니다. 영혼이 없다, 냉정하다, 사랑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ISTJ도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ISTJ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손절을 결심했다는 건 그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ISTJ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ISTJ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ISTJ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한 약속을 지켰는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는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ISTJ는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그 변화를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ISTJ의 손절은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오랜 인내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게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ISTJ의 손절은 영혼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소진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ISTJ에게 손절당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간극을 메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ISTJ라면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ISTJ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표현보다는 일관성을, 감정적 반응보다는 실질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STJ도 상처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절을 결심하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고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고 있던 마음을 이곳에서 나눠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에도 이런 진솔한 연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관계가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